네, 이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각자 이제 위성정당 만들었었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없애고 이제 합당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어쨌든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음. 지금 그 선거 앞두고 위성정당 만들면서 여야가 이제 뭐 위성 의원들 꺼주면서 더구나 뭐 의석이 있는 원내 정당까지 된 셈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 부족을 받았는데 여야 위성정당 각각 28억 원의 국고 부족을 챙겼는데 결국 2달 만에 선거만 치르고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야, 28억 원이나 챙기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거액이긴 하죠. 그렇죠. 28억 원이라는 네. 게. 하지만 이제 거대 양당은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받지 않았어도 모 정당이 받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은 아니라는 건데 국민의 미래 측 설명을 좀 전해드리면요. 예. 국민의 미래를 창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177억 원을 받았고 국민의 미래가 28억 원을 받았는데 더하면 205억 원을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받은 거잖아요. 예. 이 만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201억 원이라고 합니다. 201억 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4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긴 한 거죠. 뭐 4억도 크지만 국민의 미래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 큰 액수의 차이는 아니다. 뭐 이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크진 않다라는 건데 민주당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개 정당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을 2개 정당이 나눠 받으면서 나머지 소수 정당한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든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는 다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성정당이라는 게 그 뭐 젠더나 환경이나 뭐 아니면 뭐 노동이나 인권 같은 약간 좀 메인스트림에서는 아직 뭐 정쟁 때문인지 몰라도 거대 야당 두 양당 때문에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그런 소수 정당들도 좀 원내에 참여시키자 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생긴 건데 그렇죠.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제 위성정당 비례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그래픽으로 잘 정리를 했던데요. 지난 이번 총선 과정만 보셔도 2월달에 이제 국민의 미래가 창당됐고 3월 3일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의원 꺼주기 뚝뚝 하고 의원을 어떻게 또 꺼주느냐에 따라서 의원 수에 따라서 기호도 결정되니까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선거 보조금 28억 443만 원, 28억 2,709만 원을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받았고 18석, 14석 뭐 거의 뭐 계획대로 아주 쏠쏠하게 의석도 챙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일 어제 신영 기자가 방금 설명한 대로 흡수 합당을 각각 의결하고 선거 보조금은 원래 모 당이 가져가게 된 28억 원씩을 가져가게 된 이거 뭐 내년에는 다음 총선에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여야가 사실 선거제도에 문제 있다 계속 얘기하면서도 선거 끝나고 나면 손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4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사실 21대 국회만 해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놓고 4년 내내 손 놓고 있다가 22대 총선 닥치니까 또 뭐 황장하다가 결국에는 뭐 있는 현재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가 그러니까요. 또 꼼수를 써가며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네. 제발 바라고 좀 재원을 드리고 싶은 게 네. 22대 국회 개원하면 사실 의지도 많고 좀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니까 네. 좀 의지를 가지고 이것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잖아요. 뭐 이름 그렇죠. 비슷하게 로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의원들 옮겨갔다가 총선 끝나면 다시 오고 그 당은 없어지고 그럼 플랜카드 찍고 뭐 그렇죠. 현수막 다 낭비 아니에요. 이게 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일.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민주당 목 당선자 외에 이제 각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 후보를 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온 후보가 2명이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소수 정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예. 출마했던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14번까지 국회에 입성했는데 진보당에서 2명, 기본소득당에서 1명, 사회민주당에서 1명이 당선이 됐는데 예. 이제 이게 그 비례대표는 자기가 탈당을 하면 이게 의원직을 상실하죠. 상실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당에 반대해서 징계를 받는 형식을 이것도 꼼수 사실. 합당에 반대해서 징계를 받는 형식. 네, 이것도 사실 꼼수예요. 예. 예. 징계를 받는 그쵸. 형식으로 이제 출당을 시켜줘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의원직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관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을 받아 당선된 2명인데 서미와 김윤 당선이 2명이 있잖아요. 네. 당선자 의사를 확인을 하고 민주당으로 갈지 아니면 뭐 독자 행보를 할지 이제 정하게 되는데 관건은 이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향할지가 이제 아하. 관건인 거죠. 예. 자, 이 2명의 당선자 결정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소수 원내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달렸다고 봐야죠. 예. 조국 혁신당이 2명을 끌어안느냐 아니면 이 둘이 그냥 그렇죠. 민주당으로 가냐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
이제 코인 투자 논란 때문에 민주당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네, 비례위성 정당으로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복당하는 김남국 의원이 그 이제 민주연합으로 들어가서 현역 의원 수 확보하는데 뭐 일조하긴 했죠. 예. 결과적으로는 일단 아직은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대당으로 이제 합당 흡수를 하게 되면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제 원 정당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참고로 2024년 이 국회의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김남국 의원 앞서 논란이 됐던 코인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15억 원으로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가상화폐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보유한 코인 종류도 78종, 78종에 달했는데요. 이 회기 중 수시로 이 코인 거래를 한 점 등이 논란이 돼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임기 종료 때는 네, 친정으로 복당을 하게 됐네요. 15억여 원. 네. 근데 수익률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뭐 꼼수가 당연하게 생각되네라고 위성정당 관련해서